500년 조선 왕조가 품었던 수많은 이야기 중에서도 유독 서늘한 비극으로 기억되는 한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뒤주에 갇혀 쓰러져간 사도세자의 참혹한 죽음이죠. 그 누구보다 가까이서 그 모든 고통을 온몸으로 감내해야 했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나라의 왕세자빈이자 장차국모가 될 사람이었지만 역사는 그녀를 비운의 아내이자 고통받은 어머니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과연 해경궁 홍씨는 어떤 삶의 무게를 짊어졌을까요? 무엇을 보았고 또 무엇을 견뎌내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저희는 오늘 단순히 역사적 사실을 나열하는 것을 넘어 조선왕실의 가장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한 인간이 겪어야 했던 깊은 심연의 고통과 처절한 생존의 드라마를 해경궁 홍씨의 시선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역사의 숨겨진 이면과 그 속에서도 한 줄기 빛처럼 피어난 인간 본연의 강인함을 발견하며 시청자 여러분의 마음의 깊은 공감과 울림을 선사할 것입니다. 자, 그럼 해경궁 홍씨의 파란만장한 생애 속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해경궁 홍씨의 삶은 그 비극적인 운명에도 불구하고 실로 화려하고 순탄하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1735년 조선 최고의 명문가 중 하나인 풍산 홍씨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시 영의정을 지낸 홍봉안의 딸이자 훗날 영조의 둘째 사위가 되는 홍인안의 조카딸이었으니 그야말로 태어날 때부터 남다른 기품과 총명함을 지닌 아이였을 것입니다. 가문의 기대와 사랑 속에서 자란 어린 홍씨는 그 어떤 걱정 없이 밝은 미래를 꿈꿨을 테죠. 10살이 되던 해 그녀의 운명은 조선 왕실과 굳건히 엮이게 됩니다. 당시 세자였던 사도세자의 배필을 찾는 간택에서 수많은 규수들을 제치고 당당히 세자빈으로 낙점된 것이죠. 이는 가문의 영광을 넘어 어린 홍씨에게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순간이었을 겁니다. 아름다운 가래를 올리고 왕궁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직 희망과 설렘만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젊은 세자 부부는 서로를 의지하며 행복한 가정을 꾸려 나갈 것이라 믿었을 테고요. 궁궐은 그들에게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보금자리가 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왕실의 화려함 뒤에는 언제나 차가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법이죠. 해경궁 홍씨가 세자빈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젊은 부부의 평화로운 일상에는 서서히 먹구름이 끼기 시작합니다. 그 그림자의 원천은 바로 시아버지인 영조 임금과 남편 사도세자 사이에 깊어지는 갈등이었습니다. 영조는 완벽주의자에 가까운 군주였고 세자에게도 그에 못지않은 엄격한 기준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사도세자는 자유분방하고 예술적인 기질을 지닌 인물이었으니 두 사람의 성격과 정치적 이상은 처음부터 충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해경궁 홍씨는 이 두 사람 사이에서 점점 더 깊어지는 불화의 골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봐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오해와 엇갈림으로 시작되었던 갈등이 시간이 흐를수록 걷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는 것을 보며 그녀의 마음은 늘 불안과 초조함으로 가득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아버지로부터 받는 꾸중과 질책, 그리고 그로 인해 점점 더 위축되고 병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그녀는 무엇이라도 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때로는 두 사람 사이에서 중재를 시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남편의 편에 서서 이로를 건네기도 했지만 거대한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미 멈출 수 없는 속도로 굴러가고 있었죠. 궁궐의 공기는 점점 더 무겁게 가라앉았고 해경궁 홍씨의 가슴 속에는 알 수 없는 두려움이 깊은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불안한 평화는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녀에게는 또 어떤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불안한 예감은 안타깝게도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사도세자의 마음속 깊이 드리워진 그림자는 점점 더 짙어져 갔죠. 처음에는 그저 영조 임금의 엄격한 기대에 대한 중압감 정도로 여겨졌던 것이 어느 순간부터는 설명하기 어려운 이상 행동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밤늦도록 궁궐을 불안하게 서성이거나 뜻을 알 수 없는 기이한 행동을 보이곤 했던 겁니다. 해경궁 홍씨는 사랑하는 남편이 알 수 없는 병에 잠식되어가는 모습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봐야 했으니 그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그녀의 눈에는 세자의 행동 하나하나가 위태로운 외줄타기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세자의 불안정한 상태는 영조 임금과의 관계를 더욱 파국으로 몰고 갔습니다. 완벽주의자 군주였던 영조는 세자의 기이한 행동을 이해하려 하기보다 더욱 엄격한 잣대로 꾸짖고 다그쳤죠. 부자 간의 대화는 이제 평온한 소통이 아니라 날카로운 비수처럼 서로를 핥히는 격렬한 언쟁으로 변해갔습니다. 궁궐의 공기는 마치 폭풍전야처럼 늘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듯한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해경궁 홍씨는 이 끔찍한 불화의 중심에서 남편을 지켜야 한다는 본능과 시아버지의 노여움을 감당해야 하는 며느리의 도리 사이에서 갈기갈기 찢어지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세자의 이상 행동과 영조와의 갈등이 깊어지자 이를 빌미 삼아 권력을 탐하는 무리들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궁중 내 권력 다툼은 세자를 둘러싼 음모와 모략으로 번져갔고 사도세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미줄처럼 촘촘히 짜인 계략 속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죠. 궁녀들의 수군거림은 차가운 비수가 되어 해경궁 홍씨의 가슴을 찔렀고 신하들의 냉혹한 시선 속에는 알 수 없는 셈법들이 오갔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린 왕자, 즉 훗날 정조가 될 아들 이선을 낳고 기르는 해경궁 홍씨의 삶을 더욱 옥죄어왔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불안정한 상태를 보살피면서도 어린 아들이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무사히 성장할 수 있을지 늘 노심초사해야 했습니다. 어린 아들을 품에 안고 홀로 눈물 흘리는 밤이 수도 없이 많았을 겁니다. 해경궁 홍씨는 단순히 세자의 아내를 넘어 한나라의 국모가 될 아들을 지켜야 하는 막중한 책임감까지 짊어져야 했죠. 그녀는 남편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때로는 영조 임금께 간청하기도 하고 때로는 남편의 곁에서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의관을 불러 세자를 진료하게 하거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방법을 찾아 헤매기도 했을 겁니다. 하지만 거대한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미 멈출 수 없는 속도로 굴러가고 있었고 해경궁 홍씨의 필사적인 노력은 번번이 좌절로 돌아왔습니다. 마치 사막에 물을 붓는 것처럼 허무하고 무력한 나날들이었죠. 궁궐의 어둠 속에서 세자의 광기는 걷잡을 수 없이 깊어져갔고 해경궁 홍씨의 마음속 절망감은 끝없이 커져만 갔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내일은 또 어떤 비극이 자신과 가족을 덮칠지 두려워하며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을 겁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정신적으로 병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고통, 그리고 그로 인해 자신과 아들의 미래마저 위협받는 현실은 그녀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었을 겁니다. 그녀는 이제 불안을 넘어선 공포와 마주해야 했습니다. 과연 해경궁 홍씨는 이 거대한 비극의 소용돌이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녀가 마주해야 할 가장 잔혹한 운명은 무엇이었을까요? 가장 잔혹한 운명이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걷잡을 수 없는 광기에 휩싸인 세자의 행동은 나날이 예측 불가능해졌고 급기야 궁녀와 내시를 해야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죠. 영조 임금의 인내심은 바닥을 드러냈고 조정 대신들의 불안감 또한 극에 달했습니다. 해경궁 홍씨는 이 모든 비극의 파국이 머지않았음을 직감했을 겁니다. 그녀의 마음은 마치 폭풍 전야의 바다처럼 거세게 요동쳤을 테죠. 1762년 윤 5월 그 잔혹한 달은 조선 왕실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상흔을 남겼습니다. 영조 임금은 마침내 비통한 결단을 내립니다. 뒤주 속의 세자를 가두라는 명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해경궁 홍씨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아마 온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충격과 함께 피할 수 없는 운명 앞에 무릎 꿇는 절망감을 느꼈을 겁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한나라의 세자가 싸늘한 뒤주에 갇히는 모습은 그녀의 눈앞에서 펼쳐진 가장 참혹한 광경이었을 테죠. 뒤주에 갇힌 세자는 8일 밤낮을 버텨야 했습니다. 그 짧지 않은 시간 동안 궁궐은 마치 거대한 무덤처럼 침묵에 잠겼지만 해경궁 홍씨의 가슴 속에서는 천둥 같은 절규가 쉴 새 없이 터져 나왔을 겁니다. 그녀는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는 무력한 존재였습니다.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소리, 혹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적막함이 그녀의 심장을 갈갈이 찢어 놓았을 테죠. 매 순간이 지옥 같았을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8일째 되는 날, 뒤주 속에서 세자의 숨이 끊어졌습니다. 그 순간
해경궁 홍씨의 세상은 완전히 정지했을 겁니다. 그녀는 사랑하는 남편을 잃은 아내의 비통함에 잠겼을 뿐만 아니라 이 비극적인 죽음이 가져올 파장에 대한 섬뜩한 공포에 사로잡혔을 겁니다. 궁궐 전체에 울려 퍼지는 통곡 소리, 슬픔과 혼란이 뒤섞인 비명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남편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홀로 남겨진 어린 아들, 훗날 정조가 될 세손을 지켜야 하는 막중한 책임감을 떠안게 됩니다. 세자가 영모와 연루되었다는 소문이 나돌고 그의 죽음이 정치적 암투의 희생양이었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세손의 미래 또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위험 속에 놓여 있었으니까요. 어머니로서 해경궁 홍씨는 아들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버텨야 했습니다. 그녀는 슬픔에 잠겨있을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냉혹한 궁중 정치의 한복판에서 한 인간으로서의 고통을 억누르고 오직 세손의 안위를 위해 강철 같은 의지로 버텨야만 했죠. 마치 폭풍이 몰아치는 망망대해에서 작은 조각배의 의지에 홀로 노를 젓는 선장처럼 그녀는 아들을 안전한 항구로 이끌기 위해 모든 힘을 다했을 겁니다. 주변의 싸늘한 시선과 끊임없이 제기되는 위협 속에서도 그녀는 결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세자의 죽음 이후 궁궐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로 변했습니다. 마치 깊은 밤중에 갑자기 찾아온 서리처럼 모든 활기와 온기가 사라지고 차갑고 적막한 공기만이 가득했죠. 해경궁 홍씨는 그 싸늘한 궁궐 복도를 홀로 걸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고독과 비애를 견뎌야 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남편을 향한 애통함, 아들을 향한 불안감,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홀로 감내해야 하는 절절한 외로움이 뒤섞여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뒤주 속에서 남편을 잃는 처절한 비극을 겪었지만 그녀의 삶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지켜야 한다는 강렬한 모성애와 이 비극의 진실을 후대에 전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그녀를 지탱하는 힘이 되었을 겁니다. 이처럼 인간의 극한 고통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는 생존의 의지야말로 해경궁 홍씨가 보여준 가장 위대한 모습이 아닐까요? 그녀는 이제 단순한 왕세자빈이 아닌 비극의 한복판에서 살아남은 강인한 어머니이자 역사의 증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극한 고통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는 생존의 의지야말로 해경궁 홍씨가 보여준 가장 위대한 모습이 아닐까요? 그녀는 이제 단순한 왕세자빈이라는 신분을 넘어 비극의 한복판에서 살아남아 역사의 진실을 증언해야 할 강인한 어머니로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긴 고통의 터널을 지나 마침내 그녀의 아들 정조가 조선의 왕위에 오르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해경궁 홍씨에게는 비로소 국왕의 어머니로서 최고 존엄의 지위가 주어졌고 많은 이들이 그녀의 지난날을 위로하려 했겠죠. 하지만 그 어떤 명예로운 자리도 그녀가 겪었던 처절한 상실감과 아픔의 그림자를 완전히 지울 수는 없었을 겁니다. 오히려 아들의 즉위는 오랜 세월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회한과 슬픔을 다시금 떠올리게 하며 더 큰 책임감과 함께 과거를 직시하게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과연 어떤 마음으로 그 모든 비극적인 과거를 마주했을까요? 해경궁 홍씨는 자신의 삶을 뒤흔든 참혹한 사건들을 후대에 생생하게 전하기로 결심합니다. 바로 한중록이라는 이름으로 전해지는 불후의 회고록을 쓰기 시작한 것이죠. 이 기록은 단순히 한 개인의 기억을 더듬는 회상이 아니었습니다. 뒤주 속에서 남편을 잃는 그 참혹하고 비인간적인 순간부터 어린 아들을 지키기 위해 홀로 권력의 칼날과 싸워야 했던 고독한 시간들, 그리고 궁중의 복잡한 암투 속에서 한 여인이 감내해야 했던 모든 고통과 은밀한 진실이 숨김없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한중록 속에서 우리는 해경궁 홍씨의 시선을 통해 차마 입 밖으로 꺼내기조차 어려웠던 궁중의 은밀한 비밀과 인간 내면의 가장 깊고 아픈 상처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녀는 자신이 겪은 비극이 단순한 개인적인 불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선 왕조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역사의 중요한 흐름을 결정짓는 순간이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녀의 붓끝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날의 참혹한 진실을 담담하면서도 때로는 절절한 슬픔으로 기록해 나갔습니다. 때로는 회한에 잠기고 때로는 모든 것을 체념하듯
또 때로는 사무치는 슬픔 속에서도 역사를 꿰뚫는 평화로운 지혜를 잃지 않으려 애썼을 테죠. 이처럼 한중록은 후대의 역사가들에게 조선왕실의 가장 비극적인 사건을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자료가 됩니다. 이는 단지 사실을 건조하게 나열하는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한 여인이 겪었던 극한의 고통과 그것을 이겨내려는 강인한 의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어 읽는 이로 하여금 깊은 공감과 함께 역사적 통찰을 안겨주죠. 그 속에는 정치적 격변의 잔혹한 칼날과 함께 한 어머니가 사랑하는 자식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처절하게 몸부림쳤는지에 대한 인간 본연의 숭고한 모습이 적나라하게 펼쳐집니다. 해경궁 홍씨의 삶은 결코 비극의 수동적인 목격자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고도 사랑하는 아들을 지켜내기 위해, 그리고 자신이 겪은 잔혹한 진실을 후대에 올바르게 전하기 위해 온몸으로 저항하며 살아남은 한 인간의 위대한 생존 기록입니다. 그녀의 고통과 인내는 단순히 한 시대의 비극을 넘어 어떤 역경 속에서도 삶을 이어가야 하는 인간 존재의 근원적인 물음을 우리에게 깊이 던져줍니다. 그녀의 한중록은 단순한 회고록을 넘어 역사의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한 개인이 겪는 고통과 생존의 드라마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권력의 잔혹함과 그 속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는 인간 본연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면서 우리가 역사를 이해하는 방식과 개인의 삶이 역사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성찰하게 합니다. 수많은 세월이 흐른 지금 우리는 해경궁 홍씨의 길고 고통스러운 시간과 그녀가 남긴 마지막 기록을 통해 깊은 여운을 느낍니다. 과연 해경궁 홍씨의 삶은 그저 비극으로만 점철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모든 고통을 초월하여 진실을 향한 위대한 기록이자 인간 정신에 꺾이지 않는 승리였을까요? 해경궁 홍씨의 파란만장한 삶은 조선 왕조의 격동기, 특히 영조와 정조 시대를 이해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녀의 아들, 조선의 위대한 개혁 군주 정조가 어머니의 가슴 아픈 고통과 비극을 딛고 어떻게 새로운 시대를 열었는지 그 숨겨진 이야기 속으로 저희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